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명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부의 인문학이란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를 꿈꿔라. 자유를 꿈꿔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원동력이다. 자유로운 자만 자신의 생명,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자산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또 그것을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의 저자는 블라운스톤인데 이분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블라운스톤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금융회사에 종사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의 원칙과 기법을 정립한 부의 인문학,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등 이런 베스트셀러도 쓰기도 했습니다. 재테크 초창기에는 결혼 비용까지 합쳐서 500만 원이란 종잣돈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50억 원을 만들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후에 40대 초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학 시절부터 꿈꾸던 자유를 이뤘고 그래서 그 부가 만들어진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면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브라운스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의 인문학은 당연한 일반적인 이론서가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 또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부를 이루게 됐는지 어떠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 개인으로서 충분한 부를 만들어서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학 때부터 자유를 꿈꾸었다. 우리에게 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꿈이 자유죠. 자신의 자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게 꿈이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죠. 자유롭게 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를 찾는 것. 그래서 자유를 꿈꿨다. 자유. 인생의 성공은 자유, 이런 꿈꾸는 내가 꿈꾸는 자유를 꿈꾸고 그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이 저자 자신이 이 대학 때부터 꿈꿨던 자유를 마침내 성취해서 몸의 자유, 마음의 자유, 부의 자유, 물질의 자유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통찰력, 자신의 공부 이런 것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비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지긋지긋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만족을 못하죠? 직장 생활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편하고 시간이 많은 직장이라도 그 틀 속에서 내가 맞춰줘야 되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생활을 전적으로 할 수 없죠. 직장 생활은 어떤 형태든 나의 자유가 구속되고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데우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은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 생활, 저도 대학이라는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달쯤 지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여기서의 생활의 목표는 호봉이 올라가는 거, 나중에 연봉 타는 거, 위에는 없네. 직장 생활의 목표가 딱 보이더라고요. 1년이 지날수록 호봉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는 거. 그것만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가서 연봉 타는 게 목표네. 음, 그리고 나는 나의 날개를 접고 살아야 되네. 언제 나의 날개를 펴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다시 펼 수 있을까?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뭐 만족하고 살아야지 들어오자마자, 뭐, 그만둘 걸 이야기하냐, 생뚱맞다,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조금 시작하니까 어떤 구속이 된달까? 그리고 삶의 목표가 너무 단조롭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호봉 올라가는 것, 나중에 정년에서 연금 타는 거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타성에 젖어서 안일하게, 또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잘하려고 해도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어, 마음껏 거기서 꿈을 펼치고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다 제약이 있고, 그죠? 못하지 않으면 되죠. 음, 못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예, 압력이 받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직장 생활이죠. 특히 뭐 학교나 공무원들은 그래요. 자기가 엄청나게 잘할 게 없어요. 잘할 수도 없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직장 생활이죠. 물론 직장에 따라서도 뭐 영업직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뭔가 더 수당이나 여러 가지 성취를 느낄 수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네, 능력이 안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뭐 이런 그 부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크게 자기의 꿈을 펼치고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해보겠다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성실히 열심히 그냥 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직장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졌다가 저도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날개를 펴고 나의 그렇지 자유롭게 나 스스로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진짜 자유를 얻고 훨씬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생각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많은 것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인간관계나 또 나 자신도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저도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도 점점 더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또 그런 것이 사실 보이죠. 그래서 실장을 나오고 나서 내 스스로가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나의 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 투자는 필수라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나의 옵션이나 선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월급보다도 투자가 필수란 얘기죠. 오히려 직장 생활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저자도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종잣돈 500만 원. 자, 돈이라고 하는 건 종자란 말이에요. 씨앗. 근데 월급 생활을 보통 직장에서 하면 돈을 월급으로 해서 이것이 전부고 목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만 모으고 적금 들고 연금 타는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종잣돈 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50억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몇 배를 불린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뭐 500만 원에서 열심히 해야 5천만 원, 5억 정도 평생 일해야 그 정도 벌겠죠. 투자를 해서 50억으로 불렸다. 60까지 해야 한 5억이란 돈을 만들기도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근데 투자를 해서 50억으로 불렸다. 마침내 42회 지긋지긋한 회사. 썩 자유롭지 못한 회사죠. 은퇴하고 캐나다로 이주했다. 마침내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꾸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면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를 해서 부를 얻고 자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가족과도 행복을 누리고 있다. 팔자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 팔자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운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운이 따라줘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그죠? 전략적 사고. 축구 선수가 무작정 재능과 기술이 있어서 드리블을 몇십 미터씩 하고 여러 수비수도 제치고 하지만 골을 못 넣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별로 뛰지도 않으면서 결정적인 때에 그 장소에 가서 툭 쳐서 그 골을 한두 개씩 꺾고 넣어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를 우리가 축구를 잘하고 스타라 그랬죠. 축구를 굉장히 잘해서 열심히 뛰고 많이 뛴 선수를 우리가 스타라 그러지 않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략적 사고, 어떻게 골을 넣을까? 그러면 골 넣는 위치를 미리 가서 툭 넣는 전략적인 축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소수 있죠. 그런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아요. 그렇지만 스타로서 자기 위치를 매기는 선수들이 있죠.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전략적 축구를. 그래야 인생이 편한 거죠. 우린 인생을 괴롭게 살아야 성공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고생을 안 해도 전략적 사고와 그죠? 전략적인 행동을 잘 하면은 편하게 팔자 좋게 운이 좋게 스타도 되고 골도 많이 넣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하나요? 별로 뛰지 않고 게으른 축구 선수인데 골을 경기마다 한 골, 두 골은 꼭 넣어줘요. 그거 이해는 한 게 없어. 그렇지만 최고의 선수죠. 왜 그럴까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골을 넣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하죠. 그죠? 열심히 막 뛰고 이러면 뭐 기술도 있고 재주도 있고 노력도 해서 하지만 지치고 결국은 골볼을 못 넣고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팔자와 운을 불러라. 그죠? 팔자 좋은 사람이 되라. 우리 팔자 운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노력과 실력으로 재능과 기술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 사람들, 전문가, 선생님들, 교수, 정부의 언론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빌려야 돼요? 원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부나 국가도 원리를 몰라요. 신문이나 언론에서 전문가도 원리를 모르죠. 그런 하나의 정보와 지식뿐이죠. 그런 것을 들으면서 바쁘게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천재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투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책을 막 1년에 100권씩 읽기 해가지고 있는데 책을 못하러 그렇게 많이 읽나요? 90% 이상의 책은 다 쓰레기인데 정말 통찰력 있는 천재들의 책 몇 권만 음미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원리를 찾아야지 수많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요? 없어요. 책이 90%는 다 쓰레기야. 다 버릴 것들. 그것을 많이 읽으면 뭐가 되는지 알고. 그래서 거기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면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성숙할 걸로 생각하는데 책은 골라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천재들이 쓴 책. 또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영화마다 별걸 다 보고 영화를 많이 보면 영화와 인생을 많이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영화가 너무 많죠. 90% 이상. 정말 명화들이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닥터 지바고, 그죠? 또 죽은 신의 저희가 교재로 제시를 했지만 그런 몇 개의 천재들이 만든 영화, 천재들이 쓴 책이 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통찰력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별 5만 가지 영화를 다 보면서 시간 없애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잡다한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책이나 영화도 많이 읽지 말고 선별해서 몇 권, 정말 천재들이 쓴 책, 천재들이 만든 영화만 보고 그 원리와 통찰력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 기생충이나 뭐 이런 영화를 못할 것 봅니까? 제목도 그렇고 베베 꼬아갖고 이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영화는 봐도 기분도 나쁘고 사람이 아주 부정적이고 꼬이게 만드는 영화란 말이죠. 저는 그런 영화 보지 않아요.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지, 뭐 무슨 상 받았다고 확 보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되는 거, 부정적이고 이상하게 머리를 써서 잔머리로 이리저리 꼬아놓은 영화, 그런 책, 그러한 그 방송 프로, 그러한 뉴스, 이런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힘이 생기죠. 그래야 여유도 있고, 그죠? 팔자가 좋아져요. 우리가 팔자가 왜만 거죠? 쓸데없는 부정적인 거에 자꾸 매달리고 거기에 휘달리니까 팔자가 망가지고 운이 다 나가게 되죠. 결국은 투자에 성공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통찰력. 통찰력이 중요한 거죠. 통찰력.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이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논리로 이리 맞추고 저쪽에서 하나의 그럴싸한 이론을 만드는 건데, 그 이론을 믿으면 안 되죠. 통찰력, 원리. 통찰력과 원리를 깨달아야죠. 그 법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리화시켜서 이렇게 그냥 했을 뿐이지가 아무 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결국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한다. 천재들이, 그죠? 천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얘기했죠. 천재들만 의미가 있지 석학, 지성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통찰력을 가질 때 세상을 잘 알게 되고 인생을 잘 알게 되고 그럴 때 건강과 행복과 부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다. 그죠? 그래서 통찰력과 원리를 가진 사람은 팔자 좋게, 여유 있게, 그렇게 바쁘지 않게 인생을 즐기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힘 있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하고 바쁘게 힘들게 별 공부도 엄청 많이 했죠. 책도 많이 읽고 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알고 오만 군데 가서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걸 모아놔야 다 쓰레기잖아요.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딱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 우리는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피나게 노력해야 된다. 또 자기가 재능 있는 분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능이 있고 피나게 노력해서 부지런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유 있게 기울게, 그죠?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통찰력을 갖게 됐을 때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다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피신하게 악착같이 노력하거나, 그죠? 부지런하게 그냥 매일 변함없이 일관되게 새벽에 일어나서 또 뛰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팔자가 좋아했죠.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팔자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운이 있는 사람, 그죠? 게으르고. 게을러야, 여유가 있어야 여러 가지가 보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봐요. 그죠? 팔자 좋은 사람, 게으른 사람, 그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통찰력. 최고의 공격수들은 되게 기울이잖아요. 많이 안 튀어요. 필요할 때만 딱 튀고, 그 필요한 데 가서 딱 있다가 톡 쳐서 그냥 골만 넣죠.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뛰는 축구 선수는 골을 거의 못 넣죠. 그래서 게으르고 전략적인 사고나서 통찰력을 갖춰야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항상 열심히 공부해라, 부지런해 성공한다, 피나게 노력해서 개고생을 한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는 거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다 매몰돼 있죠. 그리고 또 뭐 자기의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 조금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하라. 뭐 이 정도를 우리는 학교나 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고를 하면서 사는데 진짜 성공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기울고 근데 전략적 사고를 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저자는 마침내 자유를 꿈꾸었는데 마침내 소망하던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42살에 은퇴를 하죠. 회사를 나와서. 근데 부정맥도 사라지게 됐다. 회사 때는 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힘들었대요. 은퇴 후 부정맥도 사라지고 건강을 찾게 된 거죠. 자유를 갖게 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아내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또 딸을 위해서 딸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를 갔는데 딸이 원하는 공부를 했고 원하는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캐나다에서. 그리고 아내와 딸과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많고 해서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하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성취해서 결국은 건강과 행복과 부를 이룬 본인의 이야기를 경제학의 천재들의 통찰력을 공부해서 그 경제학의 천재들의 그 원리들이 주장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통찰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